굉장히 위험한 지표들이 뜨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바닥인 것처럼 부추기고 있죠. 뭐 그런 기사들 뜨더라고요. 광교 이제 줄 서서 집 산다. 13억 정도면 갈아타기 하려고 집 팔았는데 새로 살 집이 2억이나 올랐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부추기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이 진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정부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절대 집 못 삽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이런 기사들 많이 뜨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프 항상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적을 때부터 뽑아서 보여주죠. 올해 들어 거래량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맘때쯤이면 다시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도 못할 거냐?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거래량 증가를 부추긴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 했을 때 공공매입 빼면은 오히려 줄었다. 자, 아까 그래프를 잠깐 다시 볼게요. 4개월 연속 증가죠. 언제부터? 11월부터. 자, 그러니까 11월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래량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훈풍 분화. 그러면서 이 기사와 맞물려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죠. 절반 이상은 대환 대출을 목적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받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라.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나온 거 아니냐. 11월에 부추겼는데 알고 보니 공공매입 빼면은 줄었다. 11월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부추겨서 12월, 1월, 2월에 점점 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만든 거죠. 여기에 1월에 13대책으로 풀어주지, 다주택자 대출 완화해주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서 공공이 매입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달 거래량, 즉 11월 거래량은 719건으로. 어때요? 11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만든 건데 사실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거죠. 여기에 거래량 늘어도 고점 대비 10% 수준이다. 즉 거래량 지금도 개박살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반 아이가 50명인데 내가 49등에서 48등으로 올랐어요. 나는 성적이 오르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도 고점 대비 10% 불과한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거래량 살아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요 거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자, 135억 거래를 150억으로. 자, 135억 거래를 150억으로 하게 되면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높여서 신고를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가격 띄우기 들어가고 거래량, 공공 거래량 포함해가지고 거래량 늘어나는 것처럼 하고, 이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DSR 우회하는 대출 풀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또 13대책으로 규제 완화 다 해주고, 그래서 늘어난 거래량이 고점 대비 10%.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맞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상승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데드캣 바운스 일어난 이후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봐라. 어느 정도 지나면 거래량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은 이어졌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전문가가 안 보이죠. 거기다가 수도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사냐?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 집 사려면 7.3억. 그래서 조사 대상자 중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수도권이 7억 3천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결혼 못하고 독립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떴죠. 캥거루족이 왜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 1인 가구가 왜 증가했을까요? 일자리 때문에 독립은 했는데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월세를 사는 거고, 결혼할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원룸, 고시원, 반지하, 오피스텔,
이런 곳에 가가지고 1인 가구로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대부분이 월세가. 그런데 그 일자리마저 안 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캥거루족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거기까지 일하러 안 가는 거죠.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자가가구의 집값을 봤더니 수도권 평균 7.3억이 나왔더라. 그런데 중위소득이 뭐예요? 1, 2, 3, 4, 5, 6, 7, 8, 90 딱 10명 중에 중위소득, 평균소득이랑 중위소득이 있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다 더한다면 10으로 나눈 거죠. 중위소득은 가운데 5번째, 6번째가 얼마나 벌고 있느냐. 중간에 버는 딱 중간 애들이.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더 정확하죠. 평균 같은 경우는 극단값이 나와요. 100만원 9명이 버는데 한 명이 1100만원을 번다. 그러면은 평균 200만원이 나와버려요. 다 100만원씩 버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딱 중간층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집을 살 수 있느냐. 요걸 계산을 해봤더니 4억이에요. 그것도 서울. 서울 구매 여력이 4억인데 수도권 집값이 7.3억이라는 거는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수요가 말이 안 되는 수요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집값은 지금 3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품 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야 하고 소득에 알맞는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돌아가야 한다 해서 DSR이 시행된 이후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면 DSR 자체가 대출이 소득 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뭐 거래량이 들어가고 살 수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다고 딱 중위소득 4억까지 떨어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거래량이 그 정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위 30% 정도는 살 수 있을 가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 상위 한 5%, 1%만 살 수 있는 가격이면은 거래가 돌아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거기다가 지금 오늘 굉장히 큰 발표가 떴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오랜만에 조용히 있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발언문을 읽으면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했고 연준이 예상했던 최종 금리 수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을 시사한다. 요뿐만이 아니라 금리 속도를 더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속도를 더 앞당긴다는 소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51.3% 발표가 날 때 그러다가 장 마감 때까지는 70% 이상으로 치솟았다. 사실 베이비 스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면 굳이 빅스텝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빅스텝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심하면 배제 근무래라. 자이언트 스텝도 배제 근무래. 일부 의견이지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올 정도면 빅스텝은 거의 확정된 거라고 그랬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일 때 향후 1%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즉 미국의 긴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3월에 금통위가 없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지금도 정부에서 돈 풀어서 누르고 있는 거고 그것은 2월의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 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 물론 전세보증금 다른 나라도 전세보증금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보증금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갭투기로 많이 사니까. 그랬을 때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제 DSR 규제가 확대되니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고금리 대출들이 늘고 있다. 즉 DSR 걸려서 원래는 망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를 걱정하는 게 웃기는 일이다. 우리 안 죽는다. 너네나 벼락거지 걱정해라. 맞아요. 3개월 만에 연체가 1조나 늘었습니다. 못 갚고 있다는 거죠. 저거를 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이런 걸로 대환 대출해가지고 터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자,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또 정부에서 돈 풀 거예요? 세수는 엄청 감소했다며. 그래서 연체 잔액이
3월 말에 비하면 다른 중저신용자 다루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잔액이 거의 3배가량 늘어났다. 9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죠. 연체 잔액이 급증했다는 거, 즉 파산 늘어난다는 소리죠. 회생 파산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회생 파산 안 늘어나던데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역전세난, 자, 전세가 빠지고 있고 전세 사기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갭투기꾼들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어요. 전세금 떨어진 것도 못 돌려주고 전세 나간다는 사람들도 못 돌려주고 있어요. 원래 이들이 버티던 방식은 뭐예요? 다음 세입자 더 비싸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세금 돌려주고 남은 돈은 내가 유용하고 이런 식으로 버텼는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임차권 등기 신청이 한 달 새 32%나 급증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돈 못 돌려줘서 무너져가는 갭투기꾼들이 나온다는 소리다. 그래서 강제 경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확 줄었는데요? 왜 줄었을까요? 돈 풀어가지고 다주택자들 전세금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환대출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또 일시적으로 줄었는데 다시 또 슬금슬금 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긴 뭘 사요 지금? 지금이 집 살 때예요? 이렇게 위태위태하다는 게 다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요 기사가 뜬 이상은 절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부동산 PF 부실 차단한다고 당국에서 28.4조 원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 자, 저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 저러면은 건설사들 안 망하고 살아나겠다. 이런 상황일까요? 저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소리는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터질 그런 상황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안 터지도록 재빨리 메꾼 거다. 2008년 과거에도 그랬어요.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안 터졌어요? 안 터지지도 않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도 못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저기다가 정책금융을 통과해가지고 딱 집어넣는다. 청약시장 살아난다면서요. 청약경쟁들 막 살아난다고 그러던데 저렇게 갑자기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건설사 터지는 게 일보 직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내리라고 하는 거고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걸 정부에서 사줘야 돼요. 분양 원가 공개 안 해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건설업계에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손익분기점이 70%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면요. 그 중에 7억이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3억을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많은 차익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낮출 생각은 안 하고 분양가를 올리고 정부에서 돈 풀어서 지원하겠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분양가는 더 높이고 터질 건설사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앞으로 미분양 시장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돈 풀어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다만 이게 금융권으로 번져서 저축은행 같은 데가 터져봐요. PF 규모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데 터져봐요. 증권사에서 PF 규모가 21조래요. 그런 것들 위험한 것들을 정부가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위험한데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정부가 받아간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 개작살 났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금융권까지 번지지 않게 하자는 뜻이고 그만큼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알고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대기업 중에서 55%도 신규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캥거루족들 못 나가고 있다고 했죠.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일자리도 없어요. 소득이 늘어날 그런 상황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은 소득 대비까지 점점 더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지금 사지 않으면 지각비를 내야 된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샀다가 그게 맞게 되겠네요. 잘 생각해봐라. 괜히 먼저 샀다가 그런 거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잡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 그런데 건설사라는 그런 커다란 새를 상대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리려는 정부라는 커다란 새가 있죠. 이런 새들이 벌레들 나와라 기어 나와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나갔다가는 먼저 잡아먹히는 벌레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